이 신발의 길이는 10cm. 어른 손바닥 하나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이걸 다 큰 여성이 신었다. 무려 1000년 동안. 한 문명의 여성들은 4살부터 자기 발을 부러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불렀다. 더 묘한 건 그 발을 묶어준 사람이 발음 아닌 엄마였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1000년이나 이어졌을까? 전족 이야기다. 10cm 안에 발 전체를 넣기 위해 여자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발의 형태를 강제로 바꿔야 했다. 시작 시기는 보통 4살에서 7살, 가장 많은 경우는 5살 전후였다. 뼈가 아직 무르고 쉽게 변형되는 시기를 일부러 골랐다. 먼저 뜨거운 물과 약초에 발을 담가 피부를 불리고 발톱을 짧게 깎는다. 상처가 덧나 살을 파고드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 다음 엄지발가락만 남긴 채 나머지 4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강하게 꺾었다. 그리고 길이 약 3m의 천으로 발 전체를 팔자 형태로 단단히 감아 묶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마다 천을 풀고 더 세게 다시 묶었다. 발이 형태에 익숙해질 즈음이면 다시 조이고 다시 꺾고 다시 묶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반복됐다. 기본 형태가 잡히는 데만 2, 3년. 완전히 모양을 유지하기까지는 약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이 지나면 발의 아치 자체가 꺾이며 옆에서 보면 거의 직각으로 접힌 삼각형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완성된 발에는 등급까지 붙었다. 10cm 이하의 발은 금년, 약 13cm는 은년, 16cm 이상은 철년. 작을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감염과 궤전은 흔했고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했다. 학자들은 시술 과정에서 사망한 비율이 약 10%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같은 방에 들어간 아이들 10명 중 1명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잔혹한 풍습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시작은 의외로 단 한 사람, 단 한 장면에서 출발한다. 시기는 송나라 이전 10세기 5대 십국 시대 남당의 궁정이었다. 남당의 마지막 황제였던 이욱에게는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다. 이름은 야오냥.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비단으로 발을 감싼 채 황금으로 장식된 연꽃 무대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한다. 발끝으로만 서서 추는 그 춤이 황제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가 있다. 이 이야기는 당시 기록이 아니라 12세기 장반기의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래서 오늘날 학계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로 본다. 하지만 전설이든 아니든 풍속은 그 시기부터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귀족 여성들과 기녀들이 따라했고 송나라 시기에는 사대부 가문 사이로 확산됐다. 그리고 송 말에서 원대로 넘어가며 단순히 발을 감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뼈를 꺾는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원대에 이르면 전족은 상류층 여성의 기본 풍습이 되었고 한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명대, 이 시기에 이르러 삼촌금년, 즉 약 10cm 크기의 발이 가장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확산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황실이 시작하면 귀족이 따라했고 귀족을 중산층이 모방했다. 결국에는 가난한 집 딸들까지 모두 같은 천으로 발을 묶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면 한족 여성의 약 절반이 전족을 했고 상류층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그리고 이 풍습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한 사람의 별명에서도 드러난다. 명을 세운 주원장의 황후, 마황후는 농민 출신이었다. 그녀는 전족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황후를 두고 큰발 마황후라고 불렀다. 한나라의 국모조차 작은 발의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묘한 풍습은 청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644년 만주족은 한족을 정복하고 청왕조를 세웠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만주족 여성들은 전족을 하지 않았다. 애초에 금지된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순간부터 전족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한족 여성들의 작은 발이 한족만의 문화이자 정체성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더 기묘한 장면도 등장한다. 만주족 여성들은 전족 대신 굽이 매우 높은 화분저라는 신발을 신었다.
가운데가 솟아있는 독특한 형태였는데 걸을 때 몸이 흔들려 전족 여성의 걸음걸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전족을 금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흉내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풍습은 왜 1000년 가까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다. 전족은 여러 개의 자물쇠로 잠겨있는 풍속이었다. 첫 번째는 미의 기준. 작은 발은 단순히 예쁜 발이 아니었다.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 곧 부유함과 우아함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미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 만들어내는 미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퍼졌다. 두 번째는 결혼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말까지 있었다. 발이 크면 여자가 아니다. 전족을 하지 않은 딸은 좋은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결혼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 시대 여성에게 결혼하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가족 안에서 천대받거나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 것에 가까웠다. 세 번째는 신분 상승이었다. 가난한 집 딸이라도 아름다운 전족만 있으면 더 높은 집안으로 시집갈 가능성이 생겼다. 한 가족의 미래가 어머니의 손끝에 달려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황제조차 이 풍속을 쉽게 없애지 못했다. 1664년 강희제는 전족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족 사회의 반발은 거셌고 칙령은 불과 몇 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200년 뒤 서태후가 다시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법은 있었지만 풍속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자들은 변발로 청왕조에 복종했지만 여자들의 발만큼은 끝까지 남았다. 전족이 한족 문화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진다. 청대의 성관련 기록에는 전족에 관한 항목이 수십 가지나 등장한다. 작은 발은 단순한 미가 아니라 숨겨진 신체에 대한 환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드러난 발이 아니라 천안에 감춰진 발이었다. 미, 결혼, 신분, 그리고 환상. 전족은 이렇게 여러 겹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마지막이다. 매일 그 천을 묶고 다시 풀고 또 묶었던 사람. 그건 황제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고 의사도 아니었다. 엄마였다. 그리고 할머니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손으로 그 자물쇠를 매일 잠그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들은 딸을 미워해서 발을 묶은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묶었다. 전족을 하지 않으면 좋은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고 결혼하지 못한 여성에게 당시 사회는 너무 가혹했다. 어머니들은 딸이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래서 직접 천을 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손과 가해의 손은 같은 손이었다. 기록에는 이런 문장도 남아있다. 어머니는 딸의 발을 묶으며 함께 울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런데 현대 연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뒤집는다. 2017년 스탠퍼드대 출판부에서 출간된 보센과 게이츠의 연구는 중국 농촌 여성 약 1,800명을 직접 인터뷰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한다. 전족은 단순한 미의 풍습이 아니라 어린 딸을 집안에 앉혀 자수와 방직 노동을 시키기 위한 구조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간의 수공업에 참여하던 집안의 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즉, 1000년 동안 아름다움이라는 말 뒤에는 가족 경제라는 향실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가설은 전족이 사라진 속도에서도 드러난다. 1912년 순원의 중화민국은 전족 금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몰래 이어졌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찾아온다. 기계식 방직 공장이 등장하면서 집안에서 손으로 하던 노동이 급격히 사라진 것이다. 그러자 전족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1929년 산시성 조사에 따르면 1910년 이전 출생 여성들은 대부분 전족을 했지만 1910년 이후 태어난 여성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 1000년 이어진 풍습이 단 한 세대 만에 끊어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본다. 만약 전족이 단순한 미의 기준이었다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1949년 이후에 강력한 단속이 마지막 못을 박았다. 2007년 미국 공영방송 NPR은 마지막 전족 세대의 노인들을 인터뷰했다. 9cm 남짓한 발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들이 남긴 말은 짧았다. 밤마다 울었다. 천년의 풍속은 어쩌면 그 한 문장 안에 전부 들어있었는지도 모른다. 한 문명은 1000년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들의 발을 묶었다. 그래서 더 강했고
황제의 명령조차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그 자물쇠를 푼 것은 누군가의 깨달음 하나가 아니었다. 시대의 변화였다. 손으로 짜던 천이 기계로 넘어가던 순간 천연의 풍속도 함께 무너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남겨볼 수 있다. 만약 한 시대가 강요한 것을 사람들이 미라고 믿어왔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낯설게 보일지 모른다.